그리스의 국가 중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조사를 하던 크로이소스 왕은 아테네에 내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파르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파르타는 테기아에 항상 밀렸으나 크로이소스 때 와서 우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는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자 델포이에 사절을 보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고 무녀 피티아는 오레스테스의 무덤을 가져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레스테스의 무덤을 찾지 못한 스파르타가 다시 사절을 보내 오레스테스가 묻힌 곳을 묻자 이에 대한 무녀 피티아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르카디아의 평탄한 들판에 테게아가 있으며 그곳에는 강한 필연의 힘으로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격이 반격으로 이어지고 비에 위에 비가 더해지는구나. 생명을 낳는 대지에 아가멤논의 아들을 묻혀있구나. 그대가 그를 집으로 가져가면 테게아의 주인이 되리라. 이 신탁을 들은 스파르타가 여전히 무덤을 찾지 못하던 차에 리카스에 의해 오레스테스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테게아의 대장간에 들렀던 리카스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대장장이는 자신의 솜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다며 대장간 앞마당에 매우 큰 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리카스는 이것이 오레스테스의 무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두 개의 불 무는 두 개의 바람, 망치와 모루가 일격과 반격, 쇠를 발견한 것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었다 하여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것이 비에 위에 비해가 더해진다는 뜻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리카스는 스파르타에 돌아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나 스파르타인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죄를 씌워 추방하였습니다. 이에 리카스는 대장장이에게 앞마당을 빌려 무덤을 반 후 유골을 모아 스파르타로 돌아갔고 이후 스파르타는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로이소스는 사절들에게 선물을 들려보내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요청하였고 스파르타가 승인하여 두 국가는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조이인입니다. 저는 다리우스 왕의 즉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쳐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이자 캄비세스의 아버지였던 키루스가 이집트의 왕 아마시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안과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시스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자 가장 뛰어난 안과의사를 보내주는데요. 이 안과의사는 이 때문에 본인의 처자식과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집트의 왕인 아마시스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과의사는 키루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된 후 캄비세스에게 아마시스의 딸을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냐고 부추깁니다. 이를 받아들인 캄비세스가 이집트의 왕 아마시스에게 딸을 달라 요청했고 아마시스는 딸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딸을 안 주면 페르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 때문이었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아마시스는 자신의 딸이 아닌 선왕 아프리에스의 딸 니테티스를 꾸며 자신의 딸로 위장해 페르시아로 보내죠. 캄비세스가 니테티스를 아마시스의 딸이라 청하자 니테티스는 본인은 아마시스의 딸이 아니라 선왕 아프리에스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마시스가 캄비세스를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갔지만 이미 아마시스는 이미 죽고 없었죠.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아마시스의 아들 프산메니토스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양군 모두 수많은 전사자를 냈지만 결국 이집트가 패주하게 됩니다. 캄비세스는 아마시스의 아들 프산메니토스를 데려와 본인의 궁전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죠. 프산메니토스가 반란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페르시아의 왕과의 후손을 존중하는 관습 때문에 이집트를 다시 돌려받아 총독으로 통치할 수 있었는데 프산메니토스는 결국 반란을 일으키도록 이집트인들을 부추기다가 발각되었죠. 그 자리에서 프산메니토스는 황소의 피를 마시고 즉사하게 됩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 점령 후 암몬과 함께 에티오피아 원정을 계획해서 갑니다. 하지만 원정길에 5분의 1도 채 가지 못하고 식량이 바닥나버리죠.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캄비세스의 원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동료들끼리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심각성을 느낀 캄비세스는 결국 돌아가게 되고 이 이후 캄비세스는 미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전령이 와 남동생인 스메리디스가 왕좌에 앉는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본인을 죽이고 동생이 왕좌에 오를까 두려워진 캄비세스는 남동생인 스메리디스를 죽이고 또 임신한 본인의 여동생이자 왕비 또한 죽이게 됩니다. 캄비세스에게 일침을 놓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이 이외에도 캄비세스는 죄 없는 최상류층 귀족 12명을 잡아 생매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관습을 비웃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듯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캄비세스가 미친 짓을 하는 동안에 마고스 사제 계급에 속하는 두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중 한 명은 왕가의 일을 돌보는 집사였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것을 이용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스메르디스와 꼭 닮은 데다가 이름도 같았는데 그를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죠.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전역에 전령을 보내 지금 미쳐있는 캄비세스가 아니라 키루스의 아들 스메리디스에게 복종하라고 통보해버립니다. 이를 들은 캄비세스는 충신을 불러 몇 번이고 스메리디스가 죽은 게 확실하냐 물었지만 충신은 확실하게 죽였다고 말합니다. 진짜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캄비세스는 스메리디스의 전령을 불러다가 상황 설명을 듣는데 전령이 스메리디스가 아니라 마고스가 날 보냈고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키루스의 아들 스메리디스라고 전해들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스메리디스가 직접 자신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상황이 꿈에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캄비세스는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힘들어하죠. 반란을 계획한 마고스를 죽이러 가려고 말에 올라타다가 본인의 검에 허벅지를 찔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캄비세스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이후에 마고스 형제들이 왕위에 오르고 페르시아의 최상류층이었던 오타네스는 이 상황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엔 캄비세스의 아내, 지금은 가짜 스메르디스의 아내인 자신의 딸을 불러 진짜 스메르디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딸은 스메르디스를 만난 적도 없고 지금 남편으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오타네스는 딸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이가 잘 때 귀를 만져보거라. 귀가 있으면 스메르디스이고 귀가 없으면 마고스 사제이다 라고 말이죠. 마고스 사제인 스메르디스는 키루스, 즉 캄비세스의 아버지가 재위할 때 어떠한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벌로 귀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가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귀를 만져보았고 귀가 없는 것을 알자마자 아버지 오타네스에게 전합니다. 오타네스는 마고스 사제를 죽이려 계획을 잡고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오타네스, 인타프레네스, 고브리아스, 메가비조스, 아스파니테스, 히다르네스 6명이 모였고 이때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수사로 오자 그도 끌어들여 총 7명의 사람을 모아 동맹을 맺죠. 이 7명은 마고스 형제들을 죽인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를지 고민을 합니다. 오타네스는 단독 지배권은 너무 위험하다, 독재 정치 안 된다, 민주정을 선택하자고 주장했고 메가비조스는 민주정은 페르시아를 나쁘게 하는 길이다, 최상의 사람들을 모은 과도정을 선택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듣던 다리우스는 둘 다 좋지만 민중의 지도자인 군주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냐, 군주정을 선택하자고 주장합니다. 7명은 고민을 하다 오타네스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간 후에 해가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는 말의 주인이 왕이 되기로 합의합니다. 다리우스는 마부인 오이바레스를 불러다가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오이바레스는 다리우스의 순말이 가장 좋아하는 앞말을 몰고 성문 밖으로 나가 말뚝에 메어놓고 두 말을 교미시켜버립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6명이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오이바레스가 앞말을 메어놓았던 장소에 이르자 다리우스의 말이 앞으로 달려가며 울었습니다. 이때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려오면서 다리우스가 왕으로 선출되었음이 알려지죠. 이렇게 다리우스는 즉위를 하게 되고 사모스를 공략하며 반란을 일으킨 바빌론을 재점령하게 됩니다. 봄이 되자 다리우스는 구브리아스의 아들이자 사위인 마르도니오스에게 육군과 해군 대군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헬레스폰토스에서 대규모 함선과 병력이 집결하자 페르시아군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에르트리아와 아테네였습니다. 이 두 국가는 원정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함대는 타소스를 정복하고 난 뒤 아토스 반도로 회항하려고 대륙 연안을 따라 아칸토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맞설 수 없는 강력한 북풍이 불어 아토스 반도에서 수많은 함선이 침몰했습니다. 함대가 이런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의 주둔에 있던 마르도니오스와 그의 육군은 브리고이라는 트리키아 종족에게 야간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병사가 죽었고 마르도니오스도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르도니오스는 결국 브리고이를 정복했지만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브리고이인에게, 해군은 아토스 반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정대는 실패하고 아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번 정영준, 이집트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독특한 종교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통해 이집트의 종교와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이집트의 신들의 세계.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었으며 그의 아들 호루스는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신들과 이집트 신들이 닮았다고 기록했습니다. 2장은 사후 세계와 미라 풍습.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라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과정이었으며 사자의 선은 사후 세계로 가는 안내서 역할을 했습니다. 3장은 성스러운 동물과 신성한 숭배. 이집트인들은 동물들도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는 집을 보존하는 신성한 존재였고 황소 아피스는 신의 화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4장 이집트의 제사와 사원 문화. 이집트 신전에서는 매일 신을 위한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제사가 매우 엄격하고 신선한 분위기에서 지낸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으로 헤로도토스 덕분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신비롭게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이집트의 종교와 풍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